안녕하세요. 인문논술 파이널 덕성여대 편을 맡은 최윤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덕성여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덕성여대라는 것은 여대 중에서도 시간이 짧고 요구자 수도 짧은 학교로 좀 유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류의 학교에는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유형을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 일정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저희 다원교육에서 어떻게 시간표를 짜고 대비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인 전형을 봅시다. 논술고사는 11월 21일, 그러니까 수능이 18일이죠. 19일, 20일, 양일간 준비할 시간이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날짜네요. 자, 그런데 덕성여대 논술만 학생들이 준비한다기보다는 다른 학교의 논술들도 함께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자, 그런데 그런 학교들도 수능 직후에 시험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능을 치고 나서 19일, 20일 덕성여대만 양일간 열심히 할 수 있을 그런 시간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학생들한테는 뭐 다른 학교들도 준비를 해가면서 덕성여대를 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 시간 배분 이런 거 잘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꼭 시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최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2합 7이에요. 국영, 수탐, 상위 한 과목 2개 합이 7이고요. 이제 수능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제 이것을 맞추는 것이 조건이 되겠죠. 고사 시간은 90분, 짧은 편입니다. 이제 문항수는 2문항이 출제가 되고 소문항이 출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시에는 문제가 2개 나오고 각 문항이 하나당 500자를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소문항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1-1, 1-2 2-1, 2-2 이런 식으로 이제 문항별로 소문항이 나오고, 이제 1-1, 1-2 합쳐서 500자, 그 다음에 2-1, 2-2 합쳐서 500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총 1000자 정도를 여러분들이 쓰시게 됩니다. 120분 정도 주고 2000자를 쓰라고 한다라고 보통 가정을 해봤을 때 논술에서 이제 덕성여대는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간 내에 적은 자수를 써야 되는 학교라는 것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필기구를 볼게요. 검은색 연필 및 볼펜입니다. 연필을 허용하는 학교들이 엉당 그렇듯이 지우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볼펜을 쓰실 경우에는 수정법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고 연필 지우개를 갖고 가면 좋겠죠. 덕성여대는 통합 모집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글로벌 융합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지원하는 학생들, 여기에 지원하는 논술 보는 학생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그 논술 보는 학생들 전체를 가지고 경쟁을 시킨 다음에 1등에서 60등까지 이제 끊어서 합격을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뭔 말이냐면은 다른 학교들 보면은 이제 논술로 국어 국문학과 5명 뽑는다. 그 다음에 뭐 사회학과 7명 뽑는다. 뭐 언론정보학과 뭐 3명 뽑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각 학과별로 경쟁률이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덕성여대는 이제 그런 학과별로 경쟁률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논술을 본다, 인문 논술을 본다면 이제 다 같이 경쟁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60등까지에 든다. 혹은 추합을 생각하면은 70등까지 내가 들면 덕성여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년도를 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한번 봅시다. 1번은 가나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서술한 후 그 공통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 교육의 방향을 마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2번도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두 문항이 소문항 없이 통으로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 자수는 없지만 각 문항별로 500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이게 이제
표 위쪽에 왼쪽에 보이는 거. 가나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서술한 후 라는 이 어구가 문제 1번에 이제 반 정도를 발췌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한 뭐 250자, 산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문제 1번이 500자를 써야 되니까 한 250자 정도를 이제 요 부분에 할애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할애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가나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공통점을 서술하라 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다 뭉뚱그리지 말고 일단은 각각에서 드러나는 문제 상황을 쓰고 난 다음에 하나로 합쳐줘 라는 뜻이겠죠. 자, 그렇다면은 요 이제 짧게 보이는 문제의 요구사항 중에서 우리가 만족시켜 줘야 되는 조건이 4개인 셈입니다. 즉 어떻게? 가에 나타난 문제 상황 분석하기, 나에 나타난 문제 상황 분석하기, 다에 나타난 문제 상황 분석하기. 이 모든 문제 상황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이제 요거 4가지를 써야 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거를 이제 논제 요구에 맞춰서 문제를 이제 등분을 해서 핵심 단어를 포함시켜서 각각의 파트를 짧게 규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덕성여대의 또 다른 특징. 문학이나 시지문이 이때까지 무조건 출제됐다라는 거예요. 자, 1번에서 그랬다라는 것인데, 시를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가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럼 시가 어떻게 나오느냐? 오른쪽부터 볼게요. 2021학년도 기출지문입니다. 이것이 난이도 하, 쉬운 시다 라는 것이고요. 왼쪽을 보시면 이제 난이도 상, 어려운 시다 라는 겁니다. 시가 쉽다, 쉽지 않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가 쉬운 것은 시를 딱 읽어보면은 그 별로 이제 비유도 없고 상징도 없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시어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그냥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예요. 두 번째 연을 보실까요? 이 오른쪽 이제 기출지문 난이도 하시에 명령하는 남자, 순종하는 여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뭡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길지도 않지만 딱 읽어보면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 차별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다, 이거가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왼편을 보세요. 왼편은 상징이랑 비유, 관념적인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를 명확하게 딱 규정하기가 되게 힘든 시, 이런 게 어려운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를 가지고 뭘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요약해 가지고 어디에 이제 쓰든지 아니면 이거를 대상으로 뭘 서술을 하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시를 요약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요약하고 또 근거를 들어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게 연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어려운 시에 대한 대비를 조금이나마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자, 정리해보면 덕성여대는 이제 짧은 자수 내에 요구하는 게, 하라고 하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뭘 하라고 하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논제 분석입니다. 뭘 하라고 하는지를 꼼꼼히 파악하기, 그 다음에 요것들을 빠짐없이 이행해주기.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분량이 되게 턱없이 적게 나왔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놓친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정하고 이제 답안에 이제 새롭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압축적 서술, 개념화 연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러니까 구구절절 제시문의 내용을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압축적으로 개념으로 이거를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시와 소설 이런 거 연습하셔야 되고, 이제 올해 다소 어려운 시가 만약에 변별 요소로 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려운 시가 등장했다고 해서 난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겠죠. 모든 문항을 일단 답을 맞춰야지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준비를 하면 괜찮겠죠. 왜냐? 덕성여대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내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이제 그런 어려운 현대시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렇다는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교과서, EBS 연계교재 이런 데 나온 어려운 시를 한번 이제 이게 대체 어떤 주제의식 하에서 써진 건지, 그게 이제 어떤 시어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논술은 물론이고 수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원교육에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지 봅시다. 파이널은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최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감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최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유형 및 경향성에 대해서 잘 알고 가는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 제시문이 나왔던 게 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풀이 방식, 답안 작성 방식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수업인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나누고 쪼개는 분석 방식, 그 다음에 압축적으로 서술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문학 지문은 어떻게 요약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21일 날 시험이니까 19일, 20일 날 수업을 열었어요. 시간은 잘 보세요.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제 다른 학교들도 함께 준비하실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날짜랑 시간을 보시고 본인이 우선순위를 혹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시간표를 짜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덕성여대를 이제 얼마나 들을 것인지, 어떻게 들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수업 방식은 90분 작성이니까, 답안 작성이니까 1시간 30분은 여러분들이 와서 실전처럼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시간 30분은 이제 해제 강의가 이어지고요. 19일 금요일에는 2022년 모의논술을 다룰 생각입니다. 20일 토요일에는 2021년 기출을 다룰 거예요. 자, 요 모의논술보다는 아무래도 작년이긴 하지만 기출이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는 완성도 있으면서도 올해랑 제일 연결성을 가진 2021년 기출을 다룰 생각이니까 이 커리큘럼을 이제 잘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너무 많이 풀어봐서 익숙하다, 이제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커리큘럼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덕성여대의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